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미국하고 중국 본토가 다르지 않냐. 하나의 중국은 우리가 대만 사는 사람들은 중국의 하나의 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요? 당연히 네. 중국의 하나의 성이라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 수복에 성공했어요.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그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만약에 네. 하셔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24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당대회 보고서 중에 중국과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 중에 대만 수복에 대해서 무력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대회가 끝난 이후로 해외에서는 이 당대회 보고서 내용보다도 중국이 대만 수복에 앞으로 시진핑 3연임 동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관심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에서 오랫동안 또 중국 본토에도 그리고 홍콩에서도 관장을 하셨던 전 코트라 관장님 그리고 현재는 중국경제관측연구소 박한진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만에는 몇 년 계셨죠? 관장님으로? 예, 제가 2015년부터 예. 2018년까지 만 3년 근무했었고요. 네. 사실은 대만은 제가 지난 1985년 네. 학생 때부터 매 2, 3년마다 한 번씩 다녔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변화를 계속 봐왔었죠. 네. 예. 그러면 본토, 홍콩, 대만 이렇게 다 계셨잖아요. 예. 보시기에 구별점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특징상 뭐 어떤 다른 점 같은 게 보이셨나요, 당시? 가장 큰 점은 네. 홍콩하고 대만은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분위기나 예, 이런 거요? 분위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 네. 또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비슷하고요. 중국은 완전히 다르죠. 네. 상하이하고 베이징하고도 또 완전히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홍콩하고 대만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다르다라는 걸 한마디 키워드로 표시하면 어떻게 다르죠? 베이징에 가니까 네. 이제 중국에 왔다는 느낌이 느낌이 들 많이 정도로 들었죠. 그랬었고요. 상하이는 네. 사실은 중국 안에 또 다른 중국 같은 저 기업의 도시, 다국적 기업들이 네. 집중돼 있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 중심으로 그렇죠. 돌아갔고 네. 베이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와 문화 이런 영역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표정과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네. 저희 코트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이제 사무실이 있고 네. 현지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습관이 다 다르고 말하는 용어 또 언어 선택 네. 이런 것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지역의 근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점을 참고를 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대만을 못 가봤어요. 왜냐면 저는 본토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못 가듯이 북경 같은 경우에는 정치 도시잖아요. 그래서 북경 같은 경우에는 뭐 관자랑을 하지 말라. 왜냐면 위에는 시진핑 같은 국가 주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은 상해가 훨씬 발전했고 또 해외 사람들 상해 가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오히려 상해가 훨씬 더 금융 허브라는 느낌을 홍콩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요. 대만은 저는 못 가봐서 전혀 느낌을 못 잡거든요. 그럼 대만은 어떤 이런 느낌이셨나요? 이렇게. 대만은 네. 대단히 조용합니다. 아. 네, 조용하고 네. 사회의 변동이 크지 않죠.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자주 네. 했어요. 네. 다음날 아침에 헤드라인이 뭐가 나올지 대기 침적이 가능하다. 대만은요? 예. 제가 사는 그 기간에도 네. 양안 관계가 굉장히 심각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사일도 네, 네. 날라오고 하는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그래도 일상은 전혀 이상이 없이 조용하고요. 한국보다 더 조용한가요? 한국이 네. 조용한가요?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전 느낌이 조용했어요. 이제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한국은 시끄러워요. 아, 예, 그렇구나. 대만에 비하면. 진짜 조용하고.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상당히 알차다. 대신에 대만은 한국을 볼 때 항상 한국 같은 그 큰 대기업이 없어서
그게 부럽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 보게 되면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일본의 느낌이 난다. 가까운, 예, 일본의 느낌이 나고 실제로 산업도 보면 네. 사실 우리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정말 경제가 성장한 전후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두 그렇죠.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꼽잖아요. 근데 아세안 네마리옹이었죠. 예. 예, 근데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네. 한국은 산업 발전을 미국식 모델을 따랐다면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산업과 기업의 경영의 모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좋고요. 일본의 통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때까지 여러 주체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적이 오히려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 인식을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대만의 해석인데요. 네.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나운 육군이 가서 나쁜 그렇죠. 적을 많이 네. 했는데 대만에는 신사 해군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자체가 네.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SOC라든지 네. 학교 뭐 이런 거 많이 세워주고 해서 인프라를 나중에는 많이 투자했죠. 예, 네. 기업 유치가 되게 부분까지도 쉬워지는 됐고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을 가져버리게 된 그러네요. 것이죠.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이 역사 배경으로 보면은 저 일본에 대한 느낌, 네. 그림자, 네. 명암 이런 것은 극명하게 또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한국 문화에서 놀랬던 게 국가의 행정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본 체계로 굉장히 많이 거의 갖게 돼 있지만 또 문화적으로는 미국 문화를 되게 많이 받아서 이 길거리 그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 외래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아, 한국은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남겨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대만이 그렇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그 중국 본토 사람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만은 그냥 하나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4개 성으로 돼 있는데 대만 성이라고 확실하게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대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확실하게 중국의 하나의 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은지요? 어느 쪽이? 당연히 예. 이제 중국의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대부분 그렇게 예, 생각하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과정이 네. 조금 변해온 게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네. 이 지금 대만이라는 저 실체는 네. 예전에 저 일본의 침략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연합도 네. 하고 그렇죠. 국공내전, 국공연합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장개석 군대가 패퇴를 해가지고 네. 대만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80년대 때부터 90년대까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대만의 곳곳에 그 붉은 글씨로 본토 수복이라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몇 년도라고요? 장개석이 내려갔던 1949년도부터 네. 한 90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본토 수복이라고요. 예, 본토 수복이라고 빨간 글씨로 네. 돼 있는 게 마치 그 중국에 예전에 빨간 글씨로 여러 군데 많이 써놓은 이제 그런 걸 연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장개석은 아깝게 물러났기 때문에 언젠가 저것은 저 땅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땅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민진당 정부가 이등위 그 이후로 네, 이렇게 네. 들어오면서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당 정부는 중국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국공내전, 국공연합이 현대적 이 관점에서 고전이라고. 약간 네. 묘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오버랩된 거죠. 반면에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독립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독립 얘기도 안 하고 네. 우리는 그냥 대만이다. 독립을 하겠다는 거는 그 중간 단계였고, 그렇죠. 예, 요즘 단계는 그냥 우리는 하나, 우리는 대만이다, 타이완이다, 민진당,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한 4단계 정도로 지금까지는 3단계인데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네.
약간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지났을 경우에 이 양안 관계가 과연 어떤 모습을 띨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대만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둥들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념을 갖고 대만을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이끌어갈지가 미래 중국 본토와 이 대만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할 때, 대만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하나요? 본토와 지금 젊은 애들한테 지금 네. 교육은 대만은 대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 대만은 대만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이제 여러 매체 또 이렇게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양안 관계를 자꾸 네. 이 충돌, 뭐 대립 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또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일본하고 많이 네. 닮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만의 그 행정 조직을 보면 네. 그 행정 조직하고 거리 이름을 보면은 중국하고 대만이 똑같아요. 맞아요. 거기도 중산루가 있고 똑같습니다. 중국 남면 예. 중산루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아, 그 그런 게 같네요. 행정 시스템 네. 뭐 그다음에 저 직명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문화를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만약에 양안이 합친다면 네. 생각보다 쉬워질 수도 있을 거다. 비슷한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히 좀 복잡하죠.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79년에 중국하고 수교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의 중국을 네. 인정하는 조건으로 수교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내용 보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미국하고 중국 본토가 다르지 않냐. 내가 이런 느낌도 예, 예, 제가 예. 받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 뭐 대단히 네. 좀 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하나의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중 간에 또 뭐 한일 간에 또 양안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말은 하는데 해석이 다른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골이 깊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국제관계에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게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그 각각에 대해서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중국은 왜 그렇게 하나의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의 중국은 이것이 완전히 목표죠. 네. 핵심 국익이고 절대로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보루 제일 정도가 마지막은-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목표라는 것이죠.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네. 하나의 중국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직결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경로 수단이겠네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맞아요. 네. 또 중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느냐 하는 네. 문제가 있는데 네. 대만은 중국 대륙이라는 것을 요소를 끼워 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가지고 네. 정체성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만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네. 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당신 민족은 어디냐 이러면은 네. 나는 중국 민족이지.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접근 방식, 사고의 체계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양안 관계를 볼 때는 네. 저는 동서독 문제하고 지금 양안 문제하고 또 남북한 문제는 분단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거 비교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그렇죠.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요인을 네. 그냥 이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그렇죠.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4일 캄보디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두 분이 모두 발언에서 보여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11월 14일 네. 그 캄보디아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죠.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네.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 네. 예, 그 안에서 했는데 사실은 뭐 이번에 공동선언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첨예한 대립을 지금 대립 양상으로 가고 있고 또 관련국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좀 완화시킬까?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충돌은 하지 말자 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네. 그 캄보디아 그 회담은 사실은 네. 어떤 뭐 합의사항 몇 개 나온 것보다는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또 미국 역시도 중국이 완전히 그 경제가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래 경쟁력의 이 경합이잖아요. 네. 이래 지금 당장에 뭘 하는 네. 게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 얘기는 반도체 쓰는데 우리 거 사서 쓰라는 네. 얘기죠. 개발하지 말고 네. 예, 우리 거 사서 네. 쓰라는 이제 여기서 자꾸 네.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지만 네.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뭐 바이든이 그 11월 달에 동남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를 완전히 이렇게 압박만 하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네. 당연했죠. 그렇죠. 그건. 예, 그래서 두 나라는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게 이게 아마 어디 게임 이론 이런 걸 붙여봐도 그럴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양상은 상당히 그 강대국 간의 이 자존심 또 전략적 목표를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씨름 이제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생각할 때 이 이제 핫워 그러니까 정말 열전이 네. 아닌 핫 버블워, 네. 핫 설전은 네. 얼마든지 더 센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걸로. 네, 저도 뭐 대체로 같이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이 얼마 전 미국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중국과 대만의 본토가 대만 수복이 났을 때 미국이 참여를 했을 때 뭐 많은 내겠으나 자기네 피해를 더 보는 걸로 지금 나온 이런 보고서도 보면 미국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주제가 넘어왔는데요. 일단 그걸 제가 궁금해요. 소장님께서는 대만 그 코트라 무역관정으로 계셨고 홍콩에도 계셨고 본토에도 계셨잖아요. 그럼 당시에 그게 주재할 때 이슈가 어떻게 달랐나요? 대만 코트라 관장님으로 그때 제일 관심 있게 했던 거랑 중국에서 관심 있게 했던 거랑 홍콩에서 관심 있게 어떻게 홍콩은 네. 제가 네. 홍콩이 1997년에 네. 본토로 반환이 됐잖아요. 네. 그때 계셨나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덩샤오핑이 얘기하기로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그대로 맞습니다. 유지하겠다고 보장한다. 네.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홍콩 대학에서 매년 홍콩인들의 정체성 설문조사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아까 저한테 네. 물어보셨던 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네.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네. 그게 그러네요. 홍콩 대학에서 매년 조사를 네. 했는데 그 퍼센트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 제가 반환된 그 해부터 4년을 있었거든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홍콩 사람이죠. 예. 중국 사람이 아니고 홍콩 사람이죠. 그냥 홍콩 사람. 예, 나는 홍콩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국 사람이다.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되게 적었네요. 적었죠. 그게 근데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보였어요. 네. 근데 큰 의미는 없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그 중국 돈 뭐 요즘 위엔화라고 네. 하지만 그때 전부 인민폐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인민폐를 네. 가지고 택시를 타면 네. 홍콩 택시 기사들한테 야날 먹었어요. 싫어하네요. 예,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홍콩 네. 화폐가 훨씬 비쌌고 훨씬 비쌌죠. 훨씬 비쌌죠. 달러에 패킹돼 있잖아요. 예, 홍콩 달러. 대단히 손해를 보고 내야 되는 그렇죠. 또 야단도 먹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홍콩을 떠난 다음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사회가 바뀌기 예. 시작해서 네. 지금은 뭐 네. 위엔화가 네. 홍콩 달러보다 훨씬 더 네. 강해졌고 맞아요. 예, 이런 현상이 있었죠.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코트라 업무로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들 동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이 중개무역, 네. 중개무역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으로 당시만 해도 직접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맞습니다. 홍콩을 타고 그렇죠. 예 들어갈까, 또 홍콩 타고 그렇죠. 동남아로 네, 갈까, 뭐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였죠. 그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과제는 홍콩이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인가, 네. 상하이가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인가 했는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제가 그때 썼던 보고서에는 네. 홍콩이 중심지라고 돼 있었어요.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 그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요. 예. 그리고 이제 3년이 있다가 제가 상하이로 갔거든요. 네. 아게 홍콩 끝나고 그다음에 상해 가신 거예요? 홍콩 끝나고 예. 서울에 잠시 왔다가 다시 상해. 상하이로 갔는데요. 네. 상하이로 갔을 때 그 짧은 기간에 상하이는 이른바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보고서를 쓰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는 상하이다.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그렇게 다른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걸 알고 깜짝 네. 제가 놀랐던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상하이에서는 다국적 기업 그 동향하고 근데 네. 당시에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전부 상하이에 있는데 유독 네. 한국만은 왜 베이징으로 갈까? 네. 그런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과제였고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천지개벽 뭐 그런 과정에서 점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시 우리 국내 한 매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중국에 떠오르는 CEO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명씩 인터뷰를 해서 커트라에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직접 개인적 인터뷰로? 예, 인터뷰를 하고 당신만 해더라도 제가 찾아간다 그러면은 잘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위상이 높았으니까요. 예. 그때 직접 그 회장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 쓰고 뭐 심지어는 사진도 제가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그 중에 한국에 진출한 회사도 있고 네. 또 춘추항공이라는 데는 제가 갔을 때는 비행기 한 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국제선까지 맞아요. 뜨는 맞아요. 뭐 굉장히 큰 회사가 네. 됐잖아요. 물론 사라진 회사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달라졌죠. 제가 대만 갔을 때 가장 큰 관심은 네. 왜 대만은 중소기업이 그렇게 강한가. 네. 예. 그리고 가서 깜짝 놀랐던 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에서 18년 동안은 우리 한국이 국내적으로 산업 정책의 과도기에서 대단히 혼란기를 겪었던 거예요. 네. 그게 산업 정책, 사회 정책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원전 2015년에 가셨으니까 한국이 예.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원전 이제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병역을 그렇죠. 중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네, 이런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거를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뭐 정책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 원전 관련해서 그렇고 그 증병제도 관련 사실 증병제도를 코트라에서 할 거는 아닌데 왜 이게 증병제도 변화가 잘 안 되지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 국내의 정부에 많이 제공을 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자꾸 대만 볼 때 우리 국내에서 양안 관계 이렇게만 네. 볼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대만은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네. 정책들이 많은 대단히 모델들을,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참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나오고 국내 갈등도 해소가 그렇죠. 되고 예. 창조할 근데 게 많네요. 예, 아직까지 좀 그게 아쉽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이 왜 강한지를 굉장히 당시 의제로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전 세계 전자산업 생태계가 대만이 가장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서 네. 오히려
대만 경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기업. 대만은 예, 중소기업 위주고 한데 네. 대만이 사실은 네. 해외 유학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하고 네. 캐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미국, 네. 캐나다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 아니면 그런 친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공부할 때 대만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정도로 인구가 한 2,500만 되는 지역에서 해외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요. 네. 그러면 이공계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그쪽에. 미국 쪽에 유학 많이 가죠. 미국이 더 거기도. 많죠. 그렇죠. 예, 미국이 더 많고 네. 홍콩은 캐나다 저게 밴쿠버가 더 많고 많고.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대만에 처음 갔던 데가 1985년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자그마한 전자제품들을 지금도 코트라 바로 그 옆에 전시장이 옛날 전시장이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한국에서 구경도 못했던 그런 제품, 부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네.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좀 가르쳐 줬던 사람이 대만의 그 대학원생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대만이 이런 조그만 전자제품 부품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잘 만든다. 마치 우리 왜 예전에 보면 그 전자상가 용산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대만에 이렇게 쭉 생태돼 있죠. 예, 네. 포진을 해 네.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TSMC가 1987년에 만들어졌죠.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대만을 갔었는데 네.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전자산업의 여러 분야에 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쫙 돼 기초가 있죠. 네. 쫙 돼 있었고 네. 정부가 TSMC라는 거를 딱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생태 기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족, 친척, 친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기업 문화가 많습니다. 네. 가족 경영 뭐 예, 가족 이런 예. 게 그냥 뿌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체가 하고 있는 남의 분야에는 좀처럼 침범하지 않는 어떤 묵계 같은 게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암묵적인 거요. 예, 네. 암묵적인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친지가 대륙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또 친척, 친지 해가지고 그 산업사슬이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 수복에 성공했어요. 우리가 가설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떤 미래가 예상이 되나요? 만약에 평화적으로 우리 가설입니다. 이거는 대만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중국의 34개 성이 됐어요. 34번째 성. 그러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그게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만약에 네. 하셔서 저도 만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수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수복이 어떤 형태의 수복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통상 그 국가 간의 통상 협정하는 데 있어서도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관세 협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경제 통합까지 단계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것이 사실은 뭐 이 중국 얘기지만 중국이 그랬었죠. 홍콩 반환 이제 환수를 하고 나서 네. 대만에 대해서는 일국 양제가 아니고 일국 삼제를 하겠다. 네. 또 다른 것을 하겠다. 예. 이제 양안 삼지라는 말처럼 일국 삼제, 심지어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 네. 군대를 가져도 좋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의 수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특별히 달라질 거는 경제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대만이 중국 가장 큰 그 수출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대만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지금 1인당 GDP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사실 더 높은 이런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평화롭게 대만과 중국 본토가 한 경제 지역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중국이 제일 지금 약한 게 반도체고 또 특히 파운드리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대만이잖아요. 그리고 대만에 또 관련 반도체 인재들 풀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냥 중국의 관련 인재 풀도 확산할 수 있고, 그리고 다 하다 보면, 지금 사실은, 이 부족한 반도체 산업이 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국도, 중국의 자기네 그 설계, 장비 이런 걸 써라고, 하다가 갑자기 말 잘 안 들으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중국에 대해서 막 지금 제재를 하잖아요. 대만의 파운드리를 떠나서는 또 미국 기업들조차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현재 경쟁력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도 서로가 강한 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또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지금 쉽게 쓰는 카드 있잖아요. 페널티,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잘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중국이란 방대한 시장에 힘입어서 대만이 훨씬 더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지금도 지금 한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만은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중국 본토도 대만의 반도체 수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저는 한국에도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 하면은 뭐 관시 얘기 많이 그렇죠. 하지만 네. 이 네. 친구 간에도 네. 그 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고받고 할 게 있어야 되죠. 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뭐 사회 단체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유기체는 다 서로 주고받아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라고 하면은 너무 큰 분류예요. 그렇죠. 상품 분류로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분류입니다. 네. 한국은 네. 지금 주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두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이 네. 기억하는 이제 그 맞아요. 부분을 네. 하는데 메모리 쪽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설계하는 부분하고 생산 제조하는 부분하고 이제 네. 이쪽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이 지난 5월부터 계속 중국의 수출 감소 무역 적자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한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비율도 비슷해요. 네.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되고 대만은 저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메모리 분야가 중국이 최근에 급속히 경쟁력이 올라왔죠. 네. 대만이 하고 있는 이 분야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반도체 분야별로 보면 중국이 미국하고 독일에는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에는 무역 수지,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네. 감추어들고 있고 네. 네. 대만하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 변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당분간 지금 전체 대중 무역 흑자의 90%가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대만한테 사실 필요한 사람이 다가가야 그렇죠.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좀 한국하고는 묘하게 같으면서도 다른 네.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끝으로 혹시 뭐 이 자리를 빌려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국 정부나 혹은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중국 본토와 대만 양안 관계 문제 포함해서 또 미중 갈등 포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보고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관련 제언 비슷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네. 예, 기업들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미중 관계를 너무 지정학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기업들도 지정학적 요인들을 반드시 관찰해야 하지만 네. 그것이
그 산업 부분에까지 눈을 멀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는 탈중국, 뭐 탈세계화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네. 지금이요. 중국의 시스템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네. 또 신세대, 청년 세대가 올라오고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거고 네. 중국 자체의 개방 확대를 위해서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이 네. 서비스, 실버 산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커지고 있는데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너무 이 지정학적인 문제에 문제에 집중돼 관심을 있죠. 네. 갖고 있다 보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 지금 들어가야 될 때다 뭐 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온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네. 이런 포인트를 관찰을 해야지. 하지. 예, 이거는 아주 그 기회 요인이다 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오랫동안 중국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인 부다 중국인. 맞습니다. 예, 중국 사람은 중국 중국인은- 사람 때리지 네. 않는다. 그 맞습니다. 얘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맞아요. 내포가 많이 엄청 돼 많이 있을 돼 거예요. 있죠. 예. 이제 대만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산업적인 측면, 네.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찰해야 될 것이 대단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 놓치게 되네요. 그걸 놓치고 있어서 지금 한국에는 대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맞아요. 거죠. 왜 맞아요. 자꾸 양안 관계 하면은 무력 얘기만 그렇죠. 하고 조금 그게 아쉬워요. 예, 약치를 네. 못할까 맞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중국경제 관측연구소 박한진 소장님 모시고 대만과 중국 본토 양안 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 협력에 있어서 우리 어떤 한국 경제에 주는 인사이트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닿았어요. 대만 문제를 범위에 있어서 중국하고 너무 대립에 치중하지 말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고요. 지금 듣는 분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는 중국 본토에서 소화하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상당 기간은 대체할 국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비메모리 이쪽이랑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받쳐져서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국 기업들이 또 앞으로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동북아에서 불거지는 이런 대만 문제를 무력 중심으로 여러분들 집중하지 말고요.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교육산업이라든가 실버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회 측면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유화의 앵글로 바라본 세상 안유화 쇼입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